만약에 안 하면은 내가 이제 퀴즈 형식으로 내가 이제 청법 문제를 한번 하루에 한 몇 개 정도 이렇게 한번 내볼까 한다. 옛날에도 그렇게 해봤는데 홍이 좋대. 근데 답을 다 달아야 되는데 달래 안 달래? 진짜 좋았어. 니는 안 달 거고? 달 거고? 좋다. 이 호응들을 보고 계속 할지 안 할지 내가 결정을 할 거다. 자, 뭐 하다가 135. 요것도 판례는 아닙니다. 판례 아니면은 원래 그냥 건성건성으로 넘어가도 돼. 근데 옛날에 이제 이런 것도 기출된 적은 있어. 그래서 또 전혀 안 하려고 하니까 좀 찝찝해서 하는 거다. 자, 보자. 자, 판단 기준인데 현재의 침해가 있느냐 여부. 즉 현재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 현재에다가 동그라미 딱 쳐라. 현재. 있느냐 여부는 객관적 상황에 따라 이런 거 절대 읽지 마라. 딱 체크할 것은 두 번째 줄 저기 가로 안에 있는 것. 자, 침해 행위 시 동그라미 땅. 침해 행위 시 동그라미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줄박. 그 밑에 방위 행위 시 동그라미 꽝.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줄박. 오케이? 침해 행위와 방해 행위 시 요것만 딱 보면 돼.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요거 생각하면 됩니다. 과연 요런 경우에도 현재 인정되어 가지고 정당방위가 인정인지 부정인지 이해만 하면 돼. 상식적으로 판단하라. 뭐 대단한 내용도 아니야. 대단한 내용도 아닌데 어렵게 표현하니까 형법을 어려워하지. 아이고. 자, 과연 얘가 정당방위가 인정인지 부정인지 봐라. 갑은요, 이 집의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인데 뭐 돈이 많았나 봐. 돈이 많아가지고 자꾸 이제 누가 훔쳐갈까 싶어서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특단의 조치를 갖다가 취합니다. 특단의 조치가 뭐냐면은 집 주위에 전기 철조망을 갖다가 설치한 거야. 철조망. 전기 철조망. 전기 철조망 설정했다. 자, 이제 요런 상태에서 을이라는 절도범이 갑 돈 많다라는 어떤 소문을 듣고 그 돈을 갖다가 절취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다가 어떻게? 감전을 해서 죽어버려요. 감전사.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갑이 분명히 전기 철조망 설치 행위 시에는 을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나 없었나? 없었지. 예. 이거는 낮에 설치했고 얘는 밤에 들어왔고 그러니까 분명히 전기 철조망 설치 행위 시에는 을의 현재 부당한 침해는 없었습니다. 현재의 뭐 부침이라고 하자. 부침은 이런 상태에서 없었다고. 자, 한번 보자. 근데 봐라. 근데 요런 상황에 갑은 전기 철조망 두른 것이 정당방위로 인정될까 부정될까? 상식적으로. 인정 부정? 부정? 그러면 전기 철조망 두른 사람 없겠다, 그지? 자, 이런 경우에 정당방위 상식적으로 판단해. 뭐 요건 이런 거 검토하지 말고 이런 경우에 아니 자기 재산 지키기 위해서 전기 철조망을 두르는데 물론 이제 내가 극단적으로 죽여버렸다 했는데 그런 경우 아니지. 그냥 막 조금 상해 정도 입혀서 할 거야. 자, 이런 경우에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전기 철조망 두른 사람들은 나중에 그러면 정당방위 부정이 되니까 오히려 갑이 그러면 상해죄 또는 살인죄로 감옥에 가야 된다 이 말인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아니 당연히 자기 재산 지키기 위해서 자기 농작물 지키기 위해서 전기 철조망 두르는 경우 많이 봤잖아. 그지? 예,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전기 철조망을 갖다가 설치하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인정부정.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이 말이거든. 인정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교수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설치 행위 시
설치 행위 시지. 밑에 그 방위 행위 시가 방위 행위 시 그 밑에다 적어라. 전기 철조망 설치 행위 시 이렇게 적으면 돼. 얘가 전기 철조망을 갖다가 설치하는 것이 바로 방위다, 그지? 방위 행위지. 예, 방위 행위. 물론 그때는 도둑놈이 없었어. 예, 도둑놈이 없었다. 그래서 잘 봐. 방위 행위 시, 설치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면은 분명히 현부침이 O야, X야. X라니까. 그러니까 요때를 기준으로 하면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돼. 근데 정당방위 인정해야 되잖아. 자기 재산 지키기 위해서 전기철조망 두르는 거, 저걸 어떻게 처벌할 수 있냐. 그지?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교수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이 현재 기준은 설치행위 시, 방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자, 아까 침해행위. 침해행위라는 건 뭐다? 얘가 들어올 때. 그러니까 전기가 팍 이렇게 전기가 통할 때 얘가 침해행위 시에 전기철조망 효력이 이렇게 발휘가 되지. 예, 전기철조망 효력이 발휘가 된다. 바로 그때를 기준으로 현재성을 따져준대.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전기철조망 효력은 침해행위 시에 발휘가 된다, 그지? 침해행위 시에 발휘되니까, 당연히 지금 침해행위 시를 기준으로 현재성을 따져주니까 지금 침해하고 있으니까 거기 현재가 있지, 뭐. 현재성이 있지. 그지? 예. 뭐, 그렇게 뭐 학자들이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요때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얘가 들어올 때를 기준으로 현재성을 따진다. 그러면 당연히 뭐 들어올 때니까 현재 들어올 때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성은 당연히 인정되는 거지. 이 말은 뭐다? 자기 재산 지키기 위해서 철조망을 두른 사람들 그냥 정당방위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3번 이제 부당한 이야기. 자, 이제 객 이렇게 적자. 그 다음에 주 이래 적으면 대충 뭔지 알지? 그 다음에 상 알죠? 예. 뭐 객관 요건 다시 한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자타법익에 대한 뭐 현, 부, 침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도 뭐 선수니까 다 알겠지. 주관 요건은 방위여사다. 요거는 적당히 하라라는 요건이다. 예, 다 알지? 예. 자, 그 다음에 금방 우리 이제 현재성까지 끝냈으니까 그 다음 이제 우리 부당한 이야기 한번 해보자. 침해는 아까 진작에 끝냈었고. 자, 부당한. 내가 아까 위법성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라고? 부당성 요렇게 이해하라고 했지. 자, 우리 형법적으로 부당한이라는 이 표현은요. 위법한이라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위법성이 잘 이해 안 되면 그냥 부당성으로 이해하라 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똑같은 말이야 이거 형법적으로. 위법한, 부당한 똑같은 말로 이해하면 된다. 자, 어휘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당한 침해란 현관편 부당한 현관편, 위법한 현관편 똑같은 말이다. 그 밑에 있는 것은 보지 마라. 예, 그 밑에 있는 것은 절대 보지 마라. 그러니까 자, 그 줄 끝머리나 한번 체크 한번 해보자. 적법한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인정 부정. 그냥 불정이다. 그래서 적법한 침해 줄박 그 밑에다 적어라. 현부침 X. 현부침 X니까 당연히 정당방위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 맞지 뭐. 그 다음 그 밑에 거는 보지 마. 쭉 내려오시고요. 예. 니은번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이야기 이제 마무리 짓고 가겠습니다. 자, 침해 행위는 바로 아까 말했지. 위법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지? 객관적으로 위법 줄박. 객관적으로 위법. 충분하고 유책할 필요는 없다. 예, 책임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인데 그거 체크하지 말고 그 밑에 거 체크하면 돼. 두 번째 줄 봐봐. 유아의 침해 줄박. 유아의 침해.
그리고 그 뒤에 현관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아까 예를 든 거 다시 한번 언급하자. 3살짜리 꼬마가 자고 있는 1살짜리 자기 동생 아기를 총으로 뭣도 모르고 쏴 죽였다. 알죠? 자, 이 3살짜리 꼬마 행위 어떻게 평가하더라? 구속요건 있다. 그 다음 위법성 있다 없다? 위법성 있지. 예. 다만 뭐가 조각된다? 그렇지, 책임이 조각된다. 자, 이제 요런 행위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런 경우라면 어떨까? 여러분들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이런 3살짜리 꼬마가 자기 아버지 권총을 들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길 가는 여러분들을 협박합니다. 아저씨 죽어 이러면서. 아저씨 한 발짝만 움직이면 죽어 이렇게 하면서 막 쏠 지금 총을 쏠 대체야. 예, 총을 쏠. 여러분들이 물론 꼬마보다 힘이 더 세다 그지? 예, 힘이 더 세니까 뭐 이렇게 얘를 죽이지 않고도 충분히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으면은 그 죽이지 않는 방법을 택해야 돼.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얘가 지금 방아쇠를 당길 태세야 지금.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3살짜리 꼬마를 먼저 죽이는 것. 예, 그 방법뿐이야. 그래서 갑인 여러분들이 3살짜리 꼬마를 갖다가 쏴 죽였습니다. 이렇게. 3살짜리 꼬마가 먼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쏴 죽였어. 자, 물어보자. 여러분들은 3살짜리 꼬마를 갖다가 살해하고 판사 앞에 가가지고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예, 있다. 왜? 3살짜리의 꼬마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요런 행위는 현, 부, 침, OX, O야. 예. 이거는 뭐 문제가 안 되고, 그죠? 요게 문제가 되는데, 내가 아까 말했지. 부당하는 위법한이라고. 근데 3살짜리 꼬마 행위는 위법한 행위는 맞잖아.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가 되지만은 위법한 행위는 맞잖아. 그래서 3살짜리 꼬마, 이런 어린애들의 침해도 현부침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론상 정당방위가 얼마든지 가능. 예. 그런 내용이다. 이게 시험에 무지무지 잘 나오더라. 됐죠? 그 다음 이런 경우 어떨까 한번 보자. 요것도 시험에 가끔씩 나온다. 그 네 번째 줄 동그라미 리언의 네 번째 줄. 자, 아직 안 배웠지만 그냥 줄 한번 딱 꺼두십시다. 요거 3인방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줄박 꺼내라.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자, 요 어떤 상황인지는 나중에 설명하고요. 바로 그냥 이론적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거 한번 보자.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는 뭐가 조각된다고? 위법성 조각. 그렇지, 적어놔 그 밑에. 위법성 조각. 그럼 이런 행위들은 분명히 위법성 조각된다. 화살표. 위법성 조각이니까 적법한이야 위법한이야? 적법한. 그리고 화살표. 결국 이런 행위는 현부침이 O야 X야? 현부침 X. 그러니까 정당방위 X.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게 어찌된 상황인가 하면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갑이 여러분들인데요. 이제 A라는 놈이 여러분들을 먼저 죽이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럼 현부침 맞다, 그죠? 먼저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살아야 되겠다. 방해사로 A를 먼저 쏴 죽이려고 합니다. 자, 쏴 죽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현부침 상황이니까 정당방위가 된다, 그지? 예. 자,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이 말이지. 인정된다 이 말은 곧 위법성이 조각되니까 이 갑이 A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갑이 A를 쏘는 요 행위는 위법한이냐 적법한이냐? 이건 적법한 얘기라니까. 왜 정당방위는 아닌가? 적법한. 처음부터 사례들이 적자. 위법성 조각. 위법성 조각된다 이 말은 적법한 행위다 이 말이지. 그지?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을이라는 A의 친구가 있을 때, 이 장면을 보고 있는 A의 친구, 을이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 친구가 갑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요거는 지가 못 봤어. 못 보고, 자기 친구를 갑이 지금 죽이고 있는 요거만 지금 본 거야. 그래서, 자, 타인의 법익에 대해서도 정당방위 가능하지. 타인의 법익에 대해서 정당방위 가능해. 그래서 이 을이라는 요 친구가, 내 친구, 타인의 법익을 방어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친구를 죽이려고 하는 요 갑을 갖다가 먼저 쏴 주겠습니다. 자, 물어보자. 을의 갑을 죽인 요 행위는 정당방위 인정부정. 그렇지. 이런 게 어려운 시험 문제로 나와. 예. 왜일까? 이게 현부침이 안 돼, 현부침이. 적법한이니까, 자. 현부침, 이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정당방위가 안 됩니다. 그치?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당방위 허용되지 않는다. 줄 바꿔 두시고. 그 다음, 싸움에다가 동그라미. 자, 요것도 재밌다. 이제 판례들이 이제 좀 쏟아져 나올 거다. 이제 싸움. 야, 싸움 사건이 좀 많겠냐, 그제? 그냥 원칙과 예외를 알아둬야 돼. 자, 여러분들 조심해라. 뭐, 누가 여러분들 턱 밀치면서 뭐 시비를 좀 걸었다고 바로 거기에서 그냥 막 때리면은 우리 판사들은요, 웬간해서는 정당방위 인정 안 해줍니다. 예. 싸움,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공격당해가지고 싸웠다. 웬간해서 인정 안 해줘. 그 근거가 다양합니다. 싸움 같은 경우에는 방위 의사가 아니라 때릴 의사, 공격 의사가 있대. 그래서 주관 요건이 없다. 그 다음에 또 싸움은 야 서로서로 책임이 있다. 서로서로 현부침을 서로서로 유발한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안 돼. 뭐 하여튼 근거는 다양한데 그걸 다 할 필요 없다. 이것만 알면 된다. 싸움. 자, 원칙적으로 정당방위 부정이야. 웬간해서는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근데 예외가 없으면 재미가 없겠지. 예. 예외. 그러면 정당방위 인정되었다 이 말이네. 인정되었어. 그러면 예외적으로 싸움인데도 정당방위가 인정된 경우가 뭡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카빈 소총 사건입니다. 카빈 총 한번 만져본 사람 있지? 만져봤나? 어디서? 예비군한테 아직도 그거 주냐? 야, 그거 올해도 써먹는다. 카빈 소총. 6.25 때 쓰던 총이죠. 그렇지만 총이야. 맞으면 죽겠지. 죽습니다. 어찌된 사건인가 한번 봐봐. 갑이라는 이제 그 당시 현역 군인, 계급은 상병이 있었고요. 그 다음 을이라는 역시 현역 군인, 계급은 상병이 있었답니다. 근데 얘 을 이름이 좀 독특해. 그래서 옛날 우리 배울 때는 사실 카빈 소총 사건 이렇게 안 배웠고요. 얘가 죽거든 결국은. 얘가 죽는데 이 피해자 이름이 좀 독특하다라고 해서 배희칠랑 사건 이렇게 배우곤 했습니다. 배희칠랑. 이름이 배희칠랑이야. 좀 이름이 독특하지. 그래서 옛날 우리 교수님들은 뭐 보니까 배희칠랑, 이 독특하니까 배희칠랑 사건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던데 내가 시험 공부 딱 하다 보니까 배희칠랑자가 나오는 출제 지문은 한 건도 없더라. 그러니까 망구 쓸데없어. 예. 실제 출제 지문은 요게 키워드로 나와. 그러니까 요렇게 암기해라. 됐지? 예. 자, 어찌된 스토리인가 하면 군인이야. 군인인데 얘가 이제 좀 고참입니다. 얘가 몇 달 더 군대 빨리 이제 입대를 한 고참이야. 이제 어느 날 갑상병이 그 외곽 경계 근무를 갔다가 우경계총하고 딱 이렇게 서고 있었대. 요새 몇 시간 쓰노? 겨울에? 1시간? 1시간 정도 쓰나? 예, 어쨌든.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그 추운 겨울날에, 이렇게 막, 경계 근무를 쓰고 있는데, 이제 교대 시간이 다 된 거야. 예, 그래서, 아이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내무반이 가가지고 몸 좀 녹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참고 있는데,
교대해줄 이놈의 자식이 안 오는 거야.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무려 1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가 어슬렁어슬렁 옵니다. 모자 삐뚤하게 쓰고. 그리고 늦게 왔으면 좀 미안한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미안한 척도 안 하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와가지고 어이 미안하이 이런 건방지게 말을 합니다. 바로 열받은 이 갑상병이 을상병 뺨을 갖다가 딱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이 씨발 이렇게 된 거지. 이 씨발 니 뭔데? 요때부터 뭐가 된다? 요때부터 치고받고 요때는 총 없었다. 요때는 서로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움이 됐어. 요때는. 그러니까 요런 과정에서는 정당방위가 안 된다고. 예, 안 됩니다. 서로 치고받고 하잖아요. 지금 주먹으로.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얘가 이제 너무 많이 맞았어요. 얘가 좀 힘이 셌나 봐. 얘가 너무 많이 맞으니까 아씨 열받는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진 이 카빈소총 있잖아. 카빈소총이 실탄 장전을 하고 얘를 향해서 그냥 총을 쏘려고 합니다. 총을. 자, 이제 키워드. 주먹으로 싸우던 중에 총을 들이댔다. 키워드가 초과. 싸움인데 초과된 침해다, 그지? 예, 초과된. 너무 주먹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총을 들이댄다. 초과된 침해다. 요럴 때는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부침 인정해서 정당방위 인정해 줍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총을 들이대니까 죽겠거든. 예, 총을 쏠 기세야. 그래서 얘가 그냥 잽싸게 자기 총으로 먼저 쏴 죽인 거야. 그냥 싹 이렇게. 그러니까 갑상병이 을상병을 갖다가 살해한 요것이 정당방위 인정이라고. 알겠나? 아주 웃긴 사건이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요거는 요 사건 명칭만 알아도 대충 막 그냥 눈치를 챘을걸. 야, 니 묵은 맞있냐 맞없냐? 그렇지. 니는 맞있어야 돼. 자, 맞있으면은 용서한다. 맞있으면은 처벌 불처벌. 불처벌이야. 이 말은 자 정당방위를 물어볼게. 정당방위 인정 부정? 정당방위 인정이라 이 말이야. 나 묵 맛없는데요. 맞있을 때까지 내 쳐넣어버린다. 예, 묵 맞있어야 돼. 알겠어? 예, 묵은 맞있는 거다 형법적으로는. 왜? 불처벌이니까. 정당방위 인정으로 끝났어. 이 스토리도 참 재밌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병이라는 이제 어떤 동네에 이제 묵을 팔아서 이렇게 생활하는 묵집 할머니가 계셨대. 60대 할머니야. 할머니인데, 자, 이제 자기 집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동네 주민들한테 묵을 갖다 이렇게 만들고 있었단다. 예,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A, B 부부야. 50대 이제 60대 할머니보다는 젊은, 예, 50대 부부. 50대 부부가 바로 그냥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병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병이 사실은 그 동네 주민들한테 A, B 두 부부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소문을 갖다가 이렇게 퍼뜨리고 다닌 거야. 그것을 알게 된 이 열받은 이 50대 두 부부가 따지려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냥 막 밟고 막 때리고 이렇게 합니다. 할머니가 힘이 있나 없나? 힘이 없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막 본능적으로 막 그냥 허우적허우적 대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B 남편이야. 남편 다리를 갖다가 꽉 깨물어 가지고 그냥 피를 내버립니다. 자, 요런 상황인데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싸움 같지. 겉으로 보기에는 싸움 같은데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는 상황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아주 예외적으로, 예, 아주 예외적으로 싸움 같아 보이지만은 정당방위 인정해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묵은 맛있다, 맛있으면 불처벌, 정당방위 인정 그렇게 기억하면 된다. 그 다음 그래서 그 싸움의 경우 한번 보자. 내가 한 말이 맞는가. 줄박 두 번째 줄 정당방위가 부정된다. 줄박 밑에다 적어라. 1번 원칙. 그지? 1번 원칙.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섯 번째 좀 봐봐. 그러나 예상되는 정도로 형광펜 초월 무슨 사건 알지? 예, 카빈소총 사건.
그러면 현부침 O라고 적고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쓸데없는 얘는 보지 마라. 예. 그 다음 이거는 당연한 판례지. 싸움이 중지된 후 이제 끝났잖아. 다시 도발 동그라미. 다시 도발. 밑에다 적어. 현부침 OX. 이미 끝났는데 칼을 들고 또 옵니다. 예, 이놈이 상대방이. 그거는 현부침 OX. 그거는 이제 현부침 O. 그 다음 핵심 판례는 다음에 보고. 그 다음 이제 답이 왔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답이 왔고요. 그 오른쪽 137페이지 이제 상당한 이유 보자. 근데 상당한 이유 이미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지? 예. $500원짜리 생수 하나 훔쳐가는 15살짜리 아이를 옆에 있던 도끼로 목을 잘라서 정당방위를 할 수 없는 거다. 예. 적당하게 하라라는 요건이 바로 상당성 요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상당성 요건은 그 정도 개념을 알아두면 돼. 다만 이거 끝나고 나중에 곧 배울 긴급피난과 차이점이 두 개가 있어. 예. 사실 정당방위는 그 차이점이 나는 그 내용 필요 없어. 필요 없는데 나중에 배울 요 긴급피난과 무엇이 이제 차이가 있는가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 필요 없는 그 긴급피난에서는 그 두 가지가 필요했다. 근데 정당방위에서는 필요 없는 그 두 가지를 좀 체크하고 갈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자 사실은 이제 상당성 요건은 아까도 말했지만 좀 적당히 하라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했다. 예. 그게 바로 첫 번째 내용이야. 그걸 갖다가 독일에서는 유식하게 뭐 적합성 원칙 이렇게 이제 말한단다. 적합성 원칙 좀 적당히 하라. 그게 적합성 원칙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근데 외울 필요 없다. 예, 적합성 원칙 외울 필요 없어. 외우려고 하면 잘 이거 외워야 돼. 자, 독일에서는 상당성 요건 그 적당히 하라라는 적합성 원칙 외에 요런 것도 있대. 보충성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법익균형성 원칙이라는 것도 사실은 상당성 요건의 내용으로 인정이 된대. 그럼 이게 뭡니까? 지금부터 배울 겁니다. 보충성 원칙, 법익균형성 원칙. 이게 지금부터 배울 건데 그 전에 결론부터 암기하고 가자. 이런 것도 상당성 요건 내용으로 인정되는데요. 정당방위에서는 이거 필요가 절대 없어. 보충성 원칙 불필요. 요걸 외워야 돼. 아, 필요 없는 걸 왜 외웁니까? 말했잖아. 요거하고 차이점이라고. 그래서 외워야 돼. 요거하고 차이점. 요거는 필요. 이거는 불필요. 그 다음 법익균형성 원칙 역시 불필요입니다. 정당방위에서는. 긴급피난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필요야. 반드시. 예.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를 알아야 돼. 자, 그럼 이거 먼저 알아야 되겠지. 보충성 원칙은 저번에 언젠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은 것 같은데. 최우수단. 예, 최우수단 원칙. 즉, 상당성 내용에 이런 것도 있단다. 그 어떤 행위를 마지막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그 원칙. 근데 정당방위에서는 그게 필요, 불필요? 불필요하다. 이런 거. 긴급피난 나중에 보고. 감녀가 어디 이제 어두운 골목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리라고 하죠. 이놈도 나쁜 놈이니까. 어리라는 강간범이 강간을 하기 위해서 덮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감녀 입장에서는 현부침 맞지? 현부침. 당연히 자기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법익을 방해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예, 방해사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상태야. 이런 상태인데 이제 나머지 상당성 요건이 문제되는데, 자,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굳이 감녀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감녀는요, 이런 경우 대비해서 자기 그 백에 권총을 갖다가 항상 이렇게 소지하고 다녔대. 권총을. 근데 정당방위는 이럴 필요가 없다. 강간범이 이제 이렇게 그냥 뭐 맨손으로 이렇게 달려드는데, 이 감녀는요,
권총을 갖다가 아껴요. 그러니까 권총을 갖다가 사용을 안 합니다. 왜? 얘가 이제 맨손이니까. 꽁꽁꽁 아껴둘 필요 있다 없다? 아껴둘 필요가 없어요. 예. 아껴둘 필요 없이 얘가 이렇게 덤벼들려고 할 때 바로 쏴 죽이면 돼. 알겠나? 예. 마지막으로 정당방위는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왜? 누가 나쁜 놈이야? 이놈이 나쁜 놈이잖아. 예. 이놈이 나쁜 놈이니까 나쁜 놈한테는 자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쏴 죽이면 돼. 뭐 굳이 감녀가 이리저리 저리저리 골목까지 이렇게 코너에 몰릴 때까지 총을 갖다가 아껴둘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알겠나? 코너 들어가기 전에 바로 쏴 죽여도 정당방위는 얼마든지 인정된다. 그게 바로 보충성어치 불필요하다 이거다. 정당방위에서는. 왜? 이놈이 나쁜 놈이니까. 그리고 법익균형성 원칙은 역시 이 사건으로 다 설명된다. 이겁니다. 자, 감녀가 하여튼 자기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강간범을 갖다 쏴 죽였습니다. 결국은. 예. 감녀가 정당방위로서 보호하고자 했던 법익이 뭐지? 그렇지. 성적 자기결정권. 요때 강간범이 그 정당방위로 인해서 침해됐다 그제? 예, 뭔가 침해돼서 이 강간범이 침해된, 그러니까 강간범이 있게 된 그 침해된 법익이 뭐지? 그렇지. 죽었잖아. 죽여버렸잖아. 정당방위로. 자, 법익균형성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정당방위로서 보호하는 법익하고 그 다음에 정당방위 때문에 침해된 법익하고 비교를 했을 때 보호되는 법익이 이렇게 커야지만 정당방위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법익균형성 원칙인데 필요 불필요? 불필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지금 봐봐. 자, 보호한 법익과 침해된 법익을 엄격하게 비교했을 때 어떤 법익이 더 커? 솔직히 말하면 이쪽이 더 크다, 그지? 예. 물론 얘는 나쁜 놈이지만은 뭐 생명하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비교했을 때 이쪽이 더 큰 것은 인정해야 돼. 그렇지만 정당방위 인정 부정? 인정이라고. 왜? 불필요. 예. 이런 경우도 정당방위 인정이 돼. 왜? 내가 나쁜 놈이니까. 자, 다시 한번 더 기억합니다. 정당방위는요, 좀 적당히 하라라는, 뭐, 이거 외울 필요 없는데, 적어두자. 적당히 하라라는 적합성 원칙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위에 이 두 가지는 필요 없다. 예. 됐지. 근데 나중에 긴급피난 보면 알겠지만,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긴급피난은. 왜 그런지는 나중에 긴급피난할 때 볼 거다. 그 다음 필요 없다. 참. 자, 다음 페이지 넘겨봐라. 138페이지 동그라미 번 균형성 원칙. 뭐 균형성 원칙 앞에 법익제 삽입시키면 더 좋다. 자, 뭐 줄 한번 다 꺼두시죠. 균형성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불필요. 그 말이죠. 그 다음 핵심 판례 하나 볼까. 자, 1번 얘가 이제 막 이렇게 강간당한 상황에서 그 강간범이 혀를 갖다가 절단해버립니다. 혀절단 사건으로 한개한다. 혀절단 현관편. 한, 둘, 세 번째 주 혀절단. 자, 굿잡 빼더자. 굿잡이라는 것은 정당방위 인정 부정. 정당방위 인정. 불척을 한다 이 말이죠. 예, 이거는 단순 무식하게 암기하면 돼. 그 다음에 2번, 어보다버지 있다 현관편. 어보다버지. 무슨 사건이다? 김모년 사건이다 라고 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체크해야 돼. 네 번째 줄 상당성을 결여에다가 현관편.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줄박. 됐죠? 예. 그 다음 3번 보충성 원칙 밑에다가 적어라. 최후수단성. 최후수단성. 그리고 이거는 왜 정확하게 표시를 안 했나? 불필요. 저거 불필요. 그 다음에 핵심 판례. 나머지 위법성 조각 사유 판례들은 그냥 처벌부처분 안개하면 된다고 했지. 봐라. 핵심 판례. 아니 자기한테 상관이 좀 기합을
줬다고 상관을 갖다가 이렇게 사살하면은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상관 사살 현관펜. 자, 하드야 소프트야? 하드. 즉 처벌. 이 말은 상관 사살한 행위는 정당방위 인정 부정, 정당방위 부정. 됐죠? 이렇게 쉽다니까. 예. 다 됐어. 다 됐고, 그 138페이지 그 밑에 3번 정당방위 제한이라는 그 내용은요, 사실 볼 필요 없다. 정당방위 제한 요 내용은 뭐냐면은 상당성 요건과 관련된 독일 판례들이야. 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쳤냐? 독일 판례 알아두게. 알 필요 없다. 절대로. 옛날에 내가 무식하게 공부할 때는 이것도 뭐 대단히 중요한 것 그래 어떤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갖다 전부 다 외우고 했는데, 아유, 절대로 안 중요합니다. 안 나오니까 그냥 무시하면 돼. 다만 상식적으로 딱 하나만 알아두자. 과연 이런 경우에 정당방위를 인정할지 부정할지 상식적으로 판단해봐. 갑은요, A를 갖다가 아주 죽이고 싶어 합니다. 예, A를. 아마 자기 어머니를 죽인 원수인 것 같아. 하여튼 원수로서 죽이고 싶어 해. 근데 그냥 총으로 A를 쏴 죽이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갑은 살인죄로 감옥에 가잖아. 그래서 고민이야. 죽이고 싶은데 죽이면 또 살인죄로 뭐 재판받아서 또 유죄 판결 받고 교도소 생활하게 된다.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머리를 쓴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죽이고도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까 생각해낸 게 뭐다? 정당방위야. 그래서 우리 형법에 있는 정당방위 제도를 이용을 해먹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는가 봐라. 갑이요, 매일 A 집에 가가지고 메롱 바보 욕을 합니다.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그래, A가 너무 빡친 거야. 열받아가지고 이씨 이렇게 하면서 A가 열받는다라고 하면서 갑을 갖다가 이렇게 총으로 쏴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누가 만들었다고? 얘가 만들었어요. 이런 상황을 만들었고, 빙고. 정당방위다. 쏴 죽였어. 예. 자, 상식적으로 갑에게는 정당방위 인정 부정, 정당방위 부정. 그지? 자, 이렇게 현부치 상황을 유발한 자는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당연한 내용. 예.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뭐 당연한 내용만 줄 닦고 쓰면 될 것 같아. 저 밑에 139페이지 저 밑에 디귿번 봐봐. 의도적 도발 이런 게 있지. 정당방위 상황을 이용하여 공격자를 침해할 의도에다가 줄박. 공격을 유발 동그라미 땅. 그리고 결론으로 가자.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끝. 됐죠. 예.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리얼번 비의도적 이런 거는 절대 보면 안 돼. 절대. 예. 그 다음 정당방위의 효과 보겠습니다. 다 아는 거지만 뭐 확인한다고 손해볼 일은 없으니까 확인하자. 구속요건에 해당하여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줄박 끊어라. 무슨 판결? 무죄지 뭐. 범죄 성립 안 되면 무죄입니다. 끝. 예.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정당방위 내용은 그리고 그 이외의 정당방위 판례들은 아까도 계속 언급했지만 소프트 불처벌, 하드 처벌 그런 식으로 암기하면 된다. 진짜로 쉽다. 그 다음 이제 좀 특별한 내용도 좀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정당방위가 있는데 객관윤효권 현부침, 주관윤효권 방해사라고 했다. 이거는 뭐 적당히 하라라는 거고. 예. 자, 근데 우리 형법에는 정당방위 그 바로 밑에 과잉방위 조문이 있어. 과잉방위 조문. 이게 어찌된 경우냐면은 요 객관적 요건 있습니다. 방위의사 있습니다. 주관 요건 있다 이 말이지. 그럼 정당방위 아닙니까? 다만 요것을 조금 오버한 거야. 너무 많이 오버하면 안 돼. 아예. 예, 조금. 그러니까 한 대 정도 때려서 정당방위 할 수 있었는데 한 2대 3대 때린 거야. 예. 상당성 요건을 조금 오버한 거. 너무 많이 오버하면 아예 그냥 이것도 안 돼.
조금 오버한 것을 갖다가 과잉방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초과. 예.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상황. 자, 이제 감녀가 있고 을남이 있는데, 자,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감녀한테는 정당방위 인정돼. 을남이 어떤 놈인가 하면은 그 여자들 잡아다가 여자들 그 간을 씹어 먹은 놈 영철이 악마야, 악마. 예. 얘가 어떤 식으로 여자들을 갖다가 유혹했는 줄 아나? 경찰관 신분증을 위조를 했어. 경찰관 신분증 위조하고 나 경찰관이니까 결혼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취방으로 유인을 한 다음에 여자들 죽이고 여자 배를 갈라서 간을 먹었다고 하지. 왜 그런 줄 알아? 얘는 사실 간질병 환자야. 간질병 환자인데 이 미친놈이 미친 생활을 한 거지. 간질할 때 그 간하고 간질할 때 그 간하고 사람의 장기 그 간 요걸 일치한다고 한 거야. 미친놈이죠. 그 간하고 이 간하고는 다르다. 예. 근데 얘는 바보같이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자기 간질병 정세에 사람의 간이 좋다라고 믿고 그걸 먹은 거야. 이 미친놈이. 요리를 했다 그래. 요리를 죽여가지고. 악마들이다, 악마들. 예. 근데 아직 사형집행 안 됐지, 아직. 예. 우리나라 좋은 나라. 예. 사형집행 안 하는 좋은 나라다. 그러니까 원추 같은 놈이 원정살인 오잖아. 예. 자, 어쨌든, 이 영철이 같은 악마가 밤에 감녀를 갖다가 그렇게 간 먹으려고 죽이려고 지금 달려듭니다. 바로 가지고 있는 총 바로 꺼내서 죽여도 된다고 했지. 예. 정당방 인정 부정? 당연히 인정입니다. 예. 만약에 영철이가 강간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도 내가 아까 말했지. 법익균형성 원칙 필요 없다고 했잖아. 얼마든지 정당방 인정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 한번 보자. 이런 악마 같은 영철이가 아니야. 열람은 그 이웃에 사는 뚱보 아저씨래. 자기 몸 제대로 가누지 못한 뚱보 아저씨가 어느 날 만찬 상태에서 지나가는 이웃 아가씨가 지나가니까 아가씨 뭐 안아봅시다 하고 이제 이렇게 끌어안는 그런 상황이다. 예. 그래서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 뚱보 아저씨, 만취된 뚱보 아저씨를 손가락 하나로 탁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대. 근데 이 여자는 너무 놀라가지고 바로 총을 꺼내가지고 죽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좀 오버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경우 있잖아. 조금 오버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경우 있대. 그럴 때 과잉방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정당방위도 될 수 있고 과잉방위도 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처단하는지 보자. 좀 봐줄만 하지. 그래도 현부침이 있고 방해사 있잖아. 예, 요거 조금 오버했는데 조금 봐줄만 하지. 그렇다고 정당방위는 아니니까 무죄는 안 돼. 뭐 어떻게 처단하는지 보자. 자, 21조 과잉방위 동그라미 2항. 예. 봐라.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에다가 현관편. 초과한 때는 정황에 의하여 누구 맘대로 판사 맘대로 이 말입니다. 정황에 의하여 무슨 자 판사 맘대로 형을 뭐라고 현관편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에다가 현관편. 그리고 유식한 표현 5글자로 임의적 감면. 암기해야 된다. 이거 법전 문제로서 잘 나온다. 이 자꾸 불러지네. 자, 임의적 감면. 그래도 봐라. 객관적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이 있으니까 조금 봐준 겁니다. 그렇다고 무죄는 아니지. 예, 무죄는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더 치열하게 안겨야 되는 사건 하나가 있다. 뭐? 그 옆에다가 적어놔. 이거 과잉방 옆에다가 곡괭이 자루 사건. 곡괭이 자루 사건. 이제 집단 구타 당하게 된 피고인이 곡괭이 자루를 휘둘러 가지고 그 중에 이제 몇 놈을 갖다가 이렇게 뭐 몇 놈이라고 한 놈을 죽인 사건인데 상황은 전혀 몰라도 돼. 키워드 곡괭이 자루라는 단어 하나만 딱 알면 됩니다.
요 단 하나가만 실전에서 눈에 딱 띄면 돼. 곡괭이 자루 사건. 왜 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 형법 판례 역사상 과잉방위를 인정한 유일한 케이스다. 유일도 아니야. 유일. 그러니까 곡괭이 자루 사건 아닌 다른 사건을 딱 출제하고 과잉방위 인정 부정 묻고 자빠지면은 뭐야? 전부 다 부정이야. 얼마나 쉽냐? 예, 요것만 잘 잡아내면 돼.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 그리고 요것도 알아도 그러니까 곡괭이 자루는 과잉방위니까 뭐 임의적 감면이다.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그 다음 됐죠? 그게 전부고. 그 다음에 그 21조 사망 한번 봐봐. 예, 사망. 사망 옆에다가 이거 적어라. 야불규정. 야불규정. 이거는 뭡니까? 똑같아요. 요거 객관적 요건 적 현보침 있습니다. 그 다음 예, 주관적 요건 방해사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예, 이것도 똑같아. 예, 이거하고 과잉방향이 똑같아. 조금 오버했어. 조금 초과. 그러면 과잉방향이 저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at night. 야간은 at night. 야간에다가 당하는 자 있지. 그러니까 그 과잉방해하는 자, 당하는 자가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한 상태야. 야간에다가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한 상태에서 과잉방해를 하면은 그 밑에 동그라미 사망, 야불규정을 적용해 버립니다. 자, 법조문 확인해 볼까?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3번 전항의 경우에 전항 밑에다가 적어라. 과잉방해. 과잉방해의 경우에 그 행위가 자 현관펜 야간에다가 현관펜 번쩍번쩍 야간 기타 불안에다가 현관펜 예, 요 두 개만 현관펜 야간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한 이거는 안개하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돼. 불안스러운 상태의 예시들이야. 이거 말라 안개하냐? 근데 옛날에 내가 안개했지. 공경 흥당. 아휴 30년 동안 안개했는데 30년 동안 출제가 안 돼. 허무하지? 허무. 예. 공격흥당 미쳤다. 아이고. 어쨌든 이런 야간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과잉방해를 했다. 어떤 혜택을 주는가 봐봐. 좀 찌직거리네. 자, 이날 때는 뭐라고 돼 있어? 현관펜. 임의적 감면이야. 아예 벌하지 아니한다야. 벌하지 아니한다. 현관펜. 벌하지 아니한다. 그럼 무죄란 말인데 이게 무슨 개소리냐? 벌하지 아니한다. 위법성이 조각될까 안 될까? 위법성이 조각돼야 안 돼. 정당방위는 아니야. 근데 벌하지 아니한다래. 무죄라 이 말이거든. 예, 벌하지 아니한다. 무죄인데 위법성 조각 안 되는 무슨 무죄입니까? 자, 이제 요런 상황.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면 돼. 이제 요런 상황입니다. 감려고요. 어른 아까 그 뚱보 아저씨다. 예. 얼남인데 뚱보 아저씨. 평소에 인사 잘하는 이제 그런 뚱보 아저씨야. 예, 뚱보 아저씨. 상황은 똑같습니다. 아까고. 예, 뭐 그냥 뚱보 아저씨가 소리 많지 된 채 뒤뚱뒤뚱거리면서 아가씨 안아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쫓아오는 상황이야. 그런데 감녀가 가지고 있는 총으로 그냥 바로 쏴 죽인 거야. 조금 초과했다. 예, 조금 초과했는데 감녀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요. 바로 요 지점에서 이 뚱보 아저씨가 지금 막 안으려고 하는 요 지점 골목이었는데 요 지점에서 사흘 전에 강간을 한번 당했던 여성이야. 불안하나 불안하지 않냐? 그리고 지금 시간대도 낮이라면 뭐 낮이라면 이거 적용 안 되지. 시간대도 뭐 야간입니다. 밤입니다. 요런 두 조건 하에서 요렇게 했단 말입니다. 과잉방위. 자, 상식적으로 판단해라. 우리는 요런 상태의 감녀를 2년 이 미친년 사람을 왜 죽여라고 하면서 비난할 수 있나 없나? 비난할 수 있어? 니 같으면 안 죽였겠냐? 아니 뭐 있잖아. 그 역도수 그 장미랑 같은 그 여성이 뭐 강간을 쫓아오는데 아이씨 뭐 야간에다가 불안스러운 상태 죽일 수도 있지. 우리가 이런 상황의 여성을 갖다가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지? 비난할 수 없다 이 말은 비난 가능성이 인정 부정, 비난 가능성 부정.
비난 가능성 부정된다 이 말은 책임이 인정 부정, 책임이 부정, 유식하게 책임 조각. 그래서 벌하지 아니한다. 그 밑에다 적어라. 유식하게 표현하자. 자, 벌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이 조각돼서 벌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밑에다 적어. 비난 가능성 부정, 화살표, 책임 조각, 화살표, 범죄 불성립, 화살표 무죄. 됐나? 예. 야불 규정은 사실은 위법성하고는 상관이 없어. 요거 지워버렸네. 책임하고 상관이 있는 그런 조문입니다. 그 정도. 됐죠? 예. 그리고 보지 마세요. 법적 성질, 기억, 리언, 에이씨 보지 마라. 절대 보지 말고. 자,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요거 체크하자. 책임이 조각에다가 현관펜. 책임이 조각. 야불 규정을 말하는 겁니다. 종류, 기억, 리언, 자, 에이 보지 마세요. X. 효과 이미 다 알고 있어. 이런 거 말면 돼. 특히 곡괭이 자료 사건 까먹으면 절대 안 된다. 예. 그 다음 핵심 판례 이제 그 원칙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볼까. 하드 처벌, 소프트 불처벌. 예, 원칙 적용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 핵심 판례 1번 봐봐라. 두 번째 줄. 피해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현관펜. 깨어진 병. 겨누어 현관펜. 자, 깨어진 병. 하드 소프트. 하드 소프트. 하드. 그럼 처벌이다 이 말이지. 예, 자, 물어볼게. 정당방위 인정부정. 과잉방위는 인정부정. 정당방위 인정부정. 봐라. 정당방위 인정부정. 정당방위 부정이 처벌이라니까. 깨어진 병 하드. 처벌. 정당방위 부정.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과잉방위 인정부정. 야, 과잉방위 인정된 경우는 이거밖에 없겠다, 이거 내가. 그지? 곡괭이 자루. 그 다음, 2번 봐봐. 현관펜, 스탠바이. 곡괭이 자루에다가 현관펜. 번쩍번쩍. 자, 밑에다가 적어라. 아예 그냥. 과잉방위, 임의적 감면. 과잉방위, 임의적 감면. 그 다음, 그 3번 불가부적 과잉방위 이거는 이 과잉방위 아니다. 예, 엉터리다. 예. 엉터리다. 3번은 사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불처벌이거든. 불처벌인데 어떤 소프트한 문구에다 현관펜 쳐야 되는지 아는 사람. 그 맥주병 잡으면 안 되지. 맥주병은 처벌인데. 그지? 예. 어떤 아주 그 소프트한 거. 그렇지. 빙고. 현관펜 크라는 흑하자. 좋은 의미야 이거? 너무 안 좋나? 흑하자. 앉는다 이 말이야. 끌어앉는다. 소프트한 행위야. 안 그러면은 하드한 행위야. 끌어앉는 거는 소프트한 행위입니다. 밀당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도 있어요. 밀고 당기는 하드 소프트. 소프트야. 그런 경우도 불처벌이다. 그 다음에 오상방위는 이론을 위한 이론이다. 오상방위 케이스는 가르쳐 줄까? 오상방위 혹시 들어본 사람? 그럼 안 가르쳐 줄란다. 자, 어쨌든 오상방위는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